블랙핑크 멤버 지수의 친오빠 A씨가 BJ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아내를 상대로 심각한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까지 터져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BJ를 자택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A씨의 아내 B씨가 SNS에 충격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B씨는 혼인신고한 지 2주 만에 구타와 폭언이 시작됐다며 가래침을 강제로 먹이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때리고 페트병으로 물고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리고 잘못했다고 복창시켰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멍자국이 드러날까봐 여름에는 머리를 집중 구타했고 임신 중에도 목을 조르는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이혼과 신고를 언급할 때마다 돈으로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내 변호사가 엄청 유능하다며 협박해 신고조차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가 지수의 1인 소속사 분리수 설립 당시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분리수 측은 지수 및 소속사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친오빠 논란과 관련해 블랙핑크 지수의 현재 심정을 생각하며 이제 카드를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카드를 보고 있으니까 느껴지는 건데 그 지수는 골맞던 것이 터졌다는 심정인 것 같아요. 뭐 올 것이 왔다 이런 느낌? 그러면서도 이제 현실을 안 살 수 없잖아요. 뭐 몇 달 전부터 정해진 스케줄도 있고 그 스케줄 이행을 안 하면은 뭐 계약 파기 같은 거 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물론 지수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카메라 바라보면서 웃고 뭐 팬들을 보면서 더 환하게 웃고 뭐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그렇게 지내고는 있어요.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저기 언론 기사들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현실을 안 살면 안 되니까, 참고, 견디고, 뭐, 인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카드가 엄청 많이 떴어요, 지금. 속은 이제 저기 골마 터져가지고 뭐 약도 못 바르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자꾸 이제 상상이 되고 있거든요. 논란이 이제 희석되기만을 이제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젠간 잠잠해질 논란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영원히 잠재워지지 않을 것 같은 논란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혼자 있을 때는 뭐 오빠 생각하면서 좀 짜증도 내고 분노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가족들하고 오빠 문제를 뭐 의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어쨌든 가족이니까. 예. 그럼 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너무 잘 버텨서 문제예요. 지금 카드상으로 보자면. 그 버티는 것밖에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달프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워요. 논란이 있으면은 대부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몸에 바르는, 몸에 이제 상처가 나면은 약을 바르면 되지만, 이제 마음에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은 없잖아요. 그 스스로가 이제 극복하고 인내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겠다 싶습니다. 그 더욱이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그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친한 친구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속이라도 풀 수 있지만은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자기 속내를 다 표현하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겠다고 느껴집니다. 뭐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은 뭐 기사 한 줄, 그거 가지고 기사 한 줄 놔버리면은 또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친오빠 관련해가지고 방어적인 태도를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고요. 기자들의 질문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일단 침묵하자. 예,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까지 뭐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 뭐 그런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진호 씨의 이제 연애 대통령이라는 거를 얼핏 보니까 뭐 오빠하고 이제 의절했다 뭐 이렇게 저는 뭐 대충 봤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뭐 컬러 타로도 그렇고 8번 컵스도 그렇고 그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어요, 지금. 그 거의 단절되다시피 그리고 뭐 한 최소 이제 몇 달 이상은 뭐 서로가 그 연락조차도 주고받지 않거나 아니면 저기 그 뭐 일방적으로 차단을 했거나 뭐 이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일단 거리를 많이 두고 있어요. 지금 강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절된 상태라고 하면은 지수 본인이 나서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그 마지막 카드로 봐서는 의절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후회화, 자책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나 좀 내버려도 제발 나 일만 할 거야. 일만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줘.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피부치 정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천륜을 뭐 끊어낸다고 해서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오빠이고. 그 오빠한테 신경이 쓰이고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빠에 대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관하게 이제 대처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뭐 오빠가 예를 들어서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다는데 뭐 법원에서 정말 가해자로 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뭐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또 맞죠. 그리고 그 수비학적으로 보면은 8번은 이제 물질적 성공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 타로에서 보니까 이제 8번 컵스 나왔죠. 그 7번은 이제 정신적인 거를 좀 많이 의미를 하고 8번 컵스가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그 아마도 이제 지수는 오빠가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 이런 게 하며 이제 뭐 합의금 아니면은 뭐 오빠가 최악의 경우 수감 결정을 받게 되면 물질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족의 도리를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수를 비난하면 안 돼요. 자기 피부치잖아요. 피부치가 좋든 안 좋든 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뭐 진짜 피부치가 좋든 안 좋든 뭐 이런 상황이 처해 있으면은 뭐 아예 모르는 척하는 거 뭐 그것도 사실 모르는 척해도 된다고 저는 보지만은 모르는 척하면은 모르는 척하는 대로 또 비난과 이슈가 또 터질 수 있는 그 지수의 상태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다음 리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 친오빠의 본래 성격은 어떤가라는 질문으로 카드를 뽑았습니다. 뭐 평소 사람을 뭐 숨막히게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민폐를 끼치거나 뭐 피해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일으킬 정도라고 하면은 기본 성격이 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실제 이제 제 경험상으로도 봐도 그렇더라고요. 집착이나 의심, 뭐 자기 자책, 뭐 한마디로 이분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좀 낮거나 자존감 올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부류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그 동생 지수가 이제 월드스타인 것에 대한 자격지심 이런 것도 상당한 것 같고요. 그 사람 피를 말리는 뭐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성격 보면은 뭐 진짜 사람 피 잘 말리는 사람들 있죠. 딱 보면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가들 상대로 고문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일본 경찰들이 고문하는 과정에서 죽이고 그걸 즐기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다 하죠. 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고문한 듯 사람 피 말리고 비열하게 행동하는 성향이 어느 정도 있다 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고요. 자기가 한번 하겠다고 목표를 둔 것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행동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성격으로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과 손에 바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도끼를 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에 처리를 하죠. 그런데 바늘 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콕콕콕콕콕 찌르잖아요. 나 죽겠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걸 즐기는 사람들 있죠. 좀 비열합니다.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부 7번 투성이에요. 7번 컵, 7번 완드, 7번 펜타클, 7번 그 뭐 수비학적으로 7번 뭐 행동하기 전에 모션을 취하는 단계가 7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영적으로 뭐 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이런 것도 이제 7번에 속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이 사람은 득과 실을 좀 잘 따지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적이고 치밀한 구석도 있고요. 특정 사람에 대해 행동을 할 때도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밑밥부터 깔아두고 일단 행동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도 비춰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좋게 보면은 좀 신비스러운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쁘게 보면은 좀 음흉스럽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 성격은 좀 내성적일 것 같아요. 그 뭐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할 확률이 한 70% 이상 된다고 보는데 그 말수가 적다거나 말이나 행동보다 이제 생각만 주구장창하는 뭐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뭐 알고 보니까 폭력적이고 욕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니 하면서 저 지수 친오빠를 얕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목적을 두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제라도 행동하고 이제 그 결정을 지어야만 하는 성격으로 보여지고 있어. 굉장히 집착이고 이게 좋게 보면은 인내심이 좋고 뭐 우직하고 뭐 이런 건데 안 좋게 보면은 그런 성격들이 도에 이제 지나친 그 집착, 예. 그렇죠. 그 7번 펜타클로 봐서는 이제 그 여자를 예로 놓고 본다면은 자기가 한번 찍은 여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을 뭐 실행하고 옮기고 뭐 그래야 되겠다라고 그래야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분 제가 카드상 보기에는 정신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다 보고 이게 좀 치료가 되거나 교화가 되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할 수준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 평범한 사람들 기준에서 넘는 뭐 그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족들은 아닌데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뭐 자식에 대해서 그렇고 자식이 또 부모를 또 100% 모르고 다 100% 몰라요. 지수도 자기 오빠에 대해서 100% 파악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이분은 또 사는 게 힘든 사람이고 사는 게 또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뭘 해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사람. 그냥 계획만 무구장창하고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내일은 요것도 한번 계획을 해봐야지 이러다가도 막상 이제 그 행동은 잘 취하지는 않아요. 근데 모션은 굉장히 잘 취해. 예. 계획도 잘 하고 그런데 뭐 마무리가 매끄럽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 다음 3번 리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 지수 친오빠 카드이고요. 아래가 이제 아내분 카드인데요. 그 지수 친오빠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그 생각하면서 카드를 좀 뽑았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전 아내분의 폭로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전 아내분이라고 하는 분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카드를 뽑은 것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성적 욕구가 대단했고 이 부분은 평범한 여느 부부 생활이 좀 불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성적 욕구가 굉장히 대단했다고 봐요. 지수 친오빠께서 그 주황색 카드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육체적 쾌락이나 만족감 뭐 이런 거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뭐 자존심, 자존감 이런 즐거움, 뭐 물질적인 이제 욕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는 분들 대체로 성격이 보면은요, 오늘만 즐겁게 살아도 돼. 나는 그러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야 하면서 좀 현실적으로 좀 보면은 멀리 내다보는 것보다는 그럼 좀 짧게 이제 오늘만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오렌지색 카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앞서 카드에서는 그 오빠분이 자존감이 좀 낮은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주황색 카드는 자존감을 상징을 하는데, 앞서 카드하고 매칭 시켜보면은요,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다. 예, 그 부정적인 해석이 그렇거든요.
지금 이분은 자기가 좀 만만하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굉장히 부릴 것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강강약약 이게 아니라 강약 약강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조금 이제 좀 잘 나가고 힘이 세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데, 좀 못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쪽에 좀 가깝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람 가정 안에서는 좀 폭군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정상적인 남편, 아빠로 보일 수 없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봐요. 한마디로 내가 좋으면 너도 좋은 거지. 이렇게 내가 행동해도 문제될 것 없어. 이건 내가 나를 위로하는 방식이야. 이런 식으로 아내를 좀 대해왔다고 판단을 하고, 또 협박도 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건 좀 가스라이팅 이런 거 좀 잘하시지 않았나. 본래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문제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 결혼 생활이 자기가 바라는 가정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멋대로 해도 내 가정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좀 아내를 좀 만만하게 대하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 문제가 이제 본인한테 오롯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조차 안 했다라는 점이 좀 놀랍고요. 그걸 이제 죽어도, 저는 이런 분들은 죽어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아내가 내 말만 잘 들어주고 내 행동에 호응만 해줬어도 우리는 이혼할 일이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대체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아내를 대하거나 부부 관계를 했을 때도 본인 위주로 주도를 했을 거고요. 그게 안 되면 학대 수준으로 괴롭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마인드, 그런 행동 자주 해왔다고 봐요. 신뢰를 깨뜨리는 상황이 돼도 이게 정말 심각한 줄 모르고 인지를 하지 않았어요. 왜? 폭군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마누라,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안 해? 그러면 한 대 맞아야지. 이런 거. 한마디로 자기 혼자만의 이제 판타지에 심취했던 사람,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사람. 왜? 가정에서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내는 약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고집과 마인드, 저편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생활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내분 카드를 볼게요. 이분한테 지수 친오빠와의 결혼 생활은 우울함의 연속이었다 판단됩니다. 지금도 아마 우울하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일단 남편이 통제가 안 됐고, 통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거 당연하고, 어르고 달래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갈라서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것 같고,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봅니다.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허탈하고 이런 생활을 평생 해야 할 거 생각하니까 진짜 막말로 내가 세상 떠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셨어요. 실제 지금도 이제 지수 친오빠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만 하면은 정신적으로 극딜 굉장히 받으실 것 같아요. 학을 띨 정도로. 제 예상이지만은, 정신과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전문적으로 지금 케어를 받고 있지 않으시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면은 잠도 못 잘 것 같고. 지금도 결혼 생활에 대한 트라우마, 우울감, 상실감 이런 것들로 인해갖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논란이 이제 언론을 통해 터져버린 지금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은 죽도록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이분에게 큰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자 한 결혼인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속으로 끙끙 앓아왔어요. 남한테 말도 못했어요. 혹은 이제 시누이 지수한테 피해가 될까봐 엄청나게 속으로 삭혔을 거예요.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으로 사셨던 거예요, 이분은.
남한테 결혼 생활을 이제 말하는 순간 이제 뭐 엄청나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다 봐요. 책임감 하나로 버텨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결론은 이 부부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남편과 그걸 이제 경험하고 있는 여자의 심정은 진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좀 반만 알 수가 있죠. 그동안 잘 참아오셨어요, 이분. 고생하셨다는 말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다음 리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BJ 성추행 의혹 뭐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카드를 뽑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해 여성분은 참다 안 돼서 경찰에 신고 혹은 고소를 하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친오빠가 이분을 스토킹 뭐 그런 거 좀 하지 않았나. 이게 단편적이거나 이례적인 정도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분이 오랫동안 이 여성 BJ한테 범행을 하려고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치밀하게 짜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여성분을 가지고 뭐 아주 다양한 뭐 짓거리를 했거나 뭐 혹은 하려고 했거나 뭐 그런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죄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여성분한테 여성 BJ 분이시죠. 이분한테 정말 대차게 거절당했어요. 까였단 말이죠. 아내한테 했던 짓거리 이분한테도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옛말에 개가 집어를 못 준다는 얘기 있죠. 그거예요, 딱. 여성 BJ가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아주 칼같이 했어요. 몇 번이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말로 될 상대가 아니었던 거죠. 생명의 위협도 좀 상당히 느꼈던 것 같고, 실제 뭐, 친오빠가 협박 같은 거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기를 거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친오빠는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동을 끝까지 해보려다가 실패,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피해 여성분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거절의 의사를 확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 지수 친오빠가 여성 BJ를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끈질기게. 아우, 집착. 뭐, 이런 거 말도 못하네요. 진짜 소름 돋아요. 예, 리딩하고 있으면서. 이 남자가 오직 이제 여자하고만의 이제 관계를 생각하면서 집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여성 BJ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살기 위해서 경찰이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다고 봅니다. 본인을 상대로 분명히 이슈가 터질 게 뻔하고, 자기 얘기가 강하게 들어갈 건데, 그걸 알면서도 위험 감수를 한 거예요. 이분이 어찌 보면은 부당한 요구, 그러니까 친오빠로부터, 지수 친오빠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들었어도 좀 참고 인내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좀 언론이라는 이슈에 부담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사법부라고, 사법부죠. 경찰, 검찰, 법원, 이 사법부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이제 대중적 이슈가 된 만큼, 그리고 이제 월드스타 지수 가족의 일인 만큼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성추행 외에도 다른 여죄가 있는지, 뭐 피해자, 피의자 조사, 뭐 철저하고 신중하게 이제 할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마지막 10번 소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제 생각인데 이거 10번 소드가 나와서 초범이라고 해도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성추행 이런 거는 이제 성과 관련된 이제 이런 거는 중대범죄로 보거든요. 사법부에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벌금 정도로 끝내지 않고 벌금에서 조금 더 높은 뭐 예를 들어 뭐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 달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된다 땅땅땅 하면서 이렇게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뭐 편한 사건은 아니에요. 예, 편한 사건이 어디 있겠냐마는
예, 저 마지막 리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친오빠 현재 경찰 조사 받고 있을 텐데 그 심정 생각하면서 클로타로 3장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안 차렸어요. 예. 그 본인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죄 지은 거 없대요. 그냥 순수하게 그 여자가 좋아가지고 접근을 한 건데 그 여자가 오해를 했을 뿐이래요. 아우, 참, 뒷골 땡긴다. 그 운이 나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는 전부 이유가 있었던 거고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어요. 아마도 진술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지도 좋고 내도 좋은 건데 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경찰 고소를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나온 거다. 나는 운이 나빴던 거다. 그 여자가 꽃뱀 짓을 한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리고 자기 이미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피해자한테 피해 준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지 이미지가 지금 안 좋게 너무 대중적으로 지금 나왔다 보니까 지금 그거조차도 그거조차도 자기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 내를 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 원래 선량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니네들이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별일 아닌 사건인데 언론이 너무 크게 부풀어서 보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조사받고 있는 내내 이 사람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자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조사에 임할 게 뻔하고 지금 조사에 지금 이제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접근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자한테 나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나를 지 몸을 만지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찰을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속은 안 그래요. 불안해요. 긴장하고 이제 상황을 이제 통제하려고 하고 경찰을 이제 지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고 뭐 그런 이제 그게 좀 깔려 있어요. 진짜 참 기가 차죠. 반성을 해도 모자라 판국에. 그 최대한 용서받기 위해서 불쌍한 척하고 다닙니다. 피해자한테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경찰관들한테는 진짜 불쌍한 척하고 있어요. 제 얼굴 보세요. 제가 성추행하게 생긴 얼굴인가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상대가 나를 너무 모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들 거기서 농락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서 혹은 이제 뭐 자기 이미지를 좀 좋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도 그걸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지. 지금 혼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며칠간 이 사람 이거 잠 못 잘 겁니다. 뭐 안 좋게 결론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자기가 무죄가 나고 하면은 피해 여성 BJ를 상대로 무고죄 이런 거 해가지고 나는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범죄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뭐 합의를 하려고 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무슨 배짱인지 지금 합의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이것만 봐서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대요.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단지 이제 재수가 없었대요. 참 지수라는 가수를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꽃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구성지게 노래를 잘할까? 누구지? 하면서 보니까 이제 블랙핑크 지수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예. 좀 노래를 너무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참, 나도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지수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할 정도였는데, 야, 진짜 이렇게 오빠 복이 없네. 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오빠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정신 차리시고 좀 조용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동생 얼굴에 지금 제발 좀 응칠하고 다니지 마세요. 자기 자신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 업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큰 벌로 돌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벌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단 한 번을 살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 일단 이분 여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수를 상대로 과도한 비방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상 지수 친오빠 성추행 혐의 논란 사건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